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꽃봉오리 관리 홍복륜 복색화 명명품 중에 홍여세라고 있습니다. 홍색 복륜이 들어가죠. 자, 이게 발색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발색하는 방법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품종들이 꽤 있을 겁니다. 홍색이 들어가는 복륜, 중투복색은 우리 신비라는 게 있는데 홍복색 중에, 근데 그 중투복색보다 복륜복색이 발색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부분 홍색이 들어오는 것이 그 홍색 들어오는 부분에 마스가 껴요. 우리 그 청태가 낍니다. 그래서 경계가 뚜렷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요령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먼저 화장토를 덜어내겠습니다. 화장토를 덜어내 보니까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가 붙었어요. 근데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자, 말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거를 화통을 씌우기 어렵습니다. 화통을 씌울 정도로 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아주 고약해요. 신화 바로천 그 사이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굵어져야지만 이 꽃이 이게 지금 가능한데, 그러면은 말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수태만 덮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수태를 덮습니다. 당연히 덮는데, 원래는 조금 키워서 화통을 씌우는 것, 제가 수채화를 그렇게 했죠. 어느 정도 크니까 곧바로 화통을 씌웠잖아요. 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화통 벗기는 시기가 달라요. 일단 제가 이제 요거를 쌓으면서, 이건 제가 두껍게 안 쌀 겁니다. 있는 것만 표시하고, 그리고 이제 꽃이 성숙이 되면 그때 다시 이 수태를 좀 덜어내고요. 그리고 화통을 씌운 다음에 다시 수태를 씌우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겁니다. 이런 정도만 적당히 쌌는데,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건 1차에 붙지 않았던 거죠. 2차에 붙었던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1cm 정도 크고 어느 정도 여물었을 때 바로 화통을 씌웁니다. 화통을 씌워서 엽록소가 차단이 되게. 자, 그런데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강하게 씌우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제가 키운다고 그랬죠.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엽록소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게끔, 제가 수채화에서 왜 그 꽃 하나를 까서 보여드린 게 있어요. 그런 정도보다 조금 덜 들어갈 정도로 엽록소가 들어간 상태.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화통을 씌우면, 그러면 엽록소가 살짝 있죠. 자, 그러면 색이 처음부터 들어오냐? 그건 아니죠. 홍화 들어온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홍화가 언제 들어오냐면 일찍 들어오는 것이 보통 12월 초부터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12월 둘째 주에 경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경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서서히 안쪽, 이제 바깥쪽이죠. 가장자리 무늬가 형성이 되면서 그 부분에 홍색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러면 언제 화통 벗기는 게 좋으냐? 바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12월 첫째 주에 벗기거나 둘째 주에 벗기면 그 부분이 이제 엽록소가 연해져 있잖아요. 뭐 가장자리로. 그러면은 이게 자연 분해를 합니다. 싹 분해를 하고 홍색이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 경계가 뚜렷하게 나와요. 그렇지 않고 수태만 덮어놨거나 그냥 내비두면 이게 도대체 홍색이 있는지 없는지 경계도 없고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 정도로 발색이 약하게 보여요. 그런데 화통을 씌워서 12월 첫 주나 둘째 주에 벗겨 가지고
채광량을 조금 오존빛만 살짝만 늘려요. 많이 늘려도 안 돼요. 살짝만 늘리면 홍색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가장자리의 엽록소 그 무늬 부분에 엽록소가 자연 분해되면서 대비가 이루어지고 진한 색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면 홍복륜 복색들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몇 종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마스가 안 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보면 훨씬 더 잘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투형 복색이 있죠. 홍복색이 신비, 홍장미, 그리고 무명품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시도 조금 더 엽록소를 더 들어오게 합니다. 복륜보다. 자, 우리가 엽록소가 들어오면은 꽃봉오리에 들어오면 어디부터 들어오죠? 끝부터 들어오죠. 이게 복륜은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가 끝에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약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 씌우는 거고요. 중투복색 같은 경우는 끝에 녹이 남고 안으로 무늬 부분에 홍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늦게 씌워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일찍 벗겨도 돼요. 예를 들어 신비 같은 경우는 안 씌워도 돼요. 물론 홍장미도 안 씌워도 나오더라고요. 수태만 갖고도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경계가 조금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경계를 세우려고 9월에 화통을 씌웠다가 11월 말쯤에 벗깁니다. 좀 일찍 벗기죠. 그러면 무늬 경계도 좋고 색도 부드럽고 더 예쁘게 피울 수 있습니다. 신비 같은 경우는 아예 수태를 촘촘히 잘 덮어놓으면 훨씬 더 잘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색상을 봤어요. 제가 이걸 굳이 화통을 씌울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화통을 안 씌우고 수태만 갖고 했는데 그 신비 아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진하게 나왔나.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홍복색, 복륜, 지금은 이제 홍여새는 홍복륜 복색이죠. 간접적으로 홍중투 복색까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신비가 꽃이 붙었을지 홍장미가 붙었을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미리 붙었으면은 그때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